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백룸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을 엔티티라고 부르죠. 오늘 소개해드릴 엔티티는 아마 제가 올린 백룸 영상들을 보셨다면 굉장히 익숙한 개체들일 겁니다. 이미 소개했던 엔티티 3 스마일러, 엔티티 10 스킨스틸러와 함께 거의 모든 레벨에서 서식하고 있는 개체들이죠. 엔티티들은 주요 서식지가 있고 거의 모든 레벨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레벨에서만 서식하는 엔티티들도 존재하고 파티고어나 제리처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엔티티들도 존재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엔티티 8 하운드. 하운드라는 단어의 뜻은 사냥개를 뜻합니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개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이들을 자극하는 사람은 그 누가 됐건 달려듭니다. 하운드는 네 발로 기어다닐 수 있게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하운드가 인간형 개체라는 점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영상은 하운드에게서 도망치는 누군가의 동영상인데요. 동물처럼 기어다닌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두 손과 두 발로 기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들은 매우 공격적이며 이때는 자신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처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한다면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운드는 검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네 발로 기어다니고 병약해 보이는 마른 체형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공격할 때에는 엄청난 힘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수수께끼 레벨 중 한 곳인 더 하이브라는 곳에 존재하는 알에서 부화하는데요. 이곳도 추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운드는 인간을 보는 순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는데요.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도망칠 수 있지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내려다보면 겁을 먹기 때문에 하운드를 만났을 때는 바로 도망치는 것보다는 이들을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 완벽한 대처법은 아닙니다. 하운드가 겁에 질려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최대한 빠르게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화면에 계속해서 나왔던 영상은 백룸 내에 존재하는 영상들 중 오래된 영상에 속합니다. 레벨 0과 유사한 지역에서 하운드로부터 도망치는 누군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 영상의 주인공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운드가 부하라는 알이 있는 곳 더 하이브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운드가 정확히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운드가 접근할 경우 하운드의 눈을 쳐다보십시오. 마주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경우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운드를 마주한다면 곧바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운드를 길들이거나 힘으로 제압하려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엔티티 9 페이슬링. 페이슬링은 대다수의 레벨에서 존재하지만 주로 레벨 1, 2, 3에서 마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페이슬링은 개체수가 많은 엔티티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서 백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날 확률이 높은 엔티티입니다. 이 페이슬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른의 얼굴을 가진 페이슬링과 어린이의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입니다. 레벨 2에서 설명했던 페이스링은 어린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이었습니다.
어른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은 조용하며 우리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스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얼굴은 매끈한 피부로 대체합니다. 네, 달걀 귀신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은 굉장히 장난기가 많으며 우리 인간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이 어린 페이스링은 간혹 2에서 3명 정도로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하고 이 무리와 마주한 사람을 자신들이 질릴 때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거의 여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물건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 페이스링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드물지만 간혹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장난을 치기만 하는 어린 페이스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페이스링들이 존재하는데요. 핑크드레스 페이스링. 이 개체에 대한 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마주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합니다. 올드맨 페이스링. 이 개체는 구부정한 허리와 지팡이와 같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동합니다. 매끄러운 피부 대신 주름이 있고 일부 개체들은 흰머리가 있습니다. 이 개체들은 느리고 우리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 노인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줄 경우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폴리거널 페이스링. 폴리거널 페이스링은 어른의 얼굴을 한 페이스링과 유사한 외관을 보이지만 플라스틱과 비슷한 다각형의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링이 노클립을 한 결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드 페이스링.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체의 모습을 한 페이스링입니다. 이들은 성기, 가슴, 젖꼭지 등이 없습니다. 발견되기 전까지 주변을 어슬렁거릴 것이며 우리가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도망가는 그리 위협이 되지 않는 개체입니다. 섀도우 페이슬링. 이들은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일반적인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폴스 페이슬링. 이 개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체입니다. 눈, 코, 입, 치와와 같은 구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은 어른의 얼굴을 가진 페이슬링과 동일합니다. 인덕트라네이티드 페이슬링. 엔티티 7 제리에게 의해서 세뇌된 개체입니다. 다른 페이슬링들과 외관은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하는 모든 인간들을 제리에게 데려가 제리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메모리 페이슬링. 가장 위험한 페이스링의 개체이자 가장 강력한 개체입니다. 이 개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페이슬링의 특징으로 인해 얼굴은 없습니다. 이들은 엔티티 42 메모리웜에 의해 나타난 걸로 알려져 있고 어떻게 사냥하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페이슬링은 백룸에서 발견된 최초의 엔티티 중 하나입니다. 에미즈의 오래된 보고서에서도 페이슬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909년의 기록에서도 이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정확히 언제부터 백룸에 존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엔티티 8 하운드와 엔티티 9 페이슬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엔티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엔티티들 간의 상성이나 먹이사슬 같은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레벨 7에서 존재하는 두 엔티티들이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페이스링이 제리에 의해 세뇌되기도 하는 것도 파티고어와 파티푸퍼 간의 전쟁과 그 결과로 한 엔티티의 멸종. 백룸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에 못지않게 엔티티들도 파면 팔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입니다. 엔티티, 백룸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생명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 대항할 만한 개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썸네일에 이미 나와 있어서 알겠지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엔티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엔티티, 혹은 제일 기괴하거나 무섭다고 생각하는 엔티티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엔티티 35의 이름은 라이트 가이드입니다. 백룸 내부 대부분의 레벨에서 발견이 되긴 합니다만 특히 레벨 4, 6, 16, 마이너스 0레벨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를 목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네잎클로버를 보기 굉장히 힘든 것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레벨 16에서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레벨 16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보세요.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뿜는 작은 구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들을 목격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보급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거나 다른 위험한 개체들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는 하늘을 날아다님과 동시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벽도 아무런 방해 없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모습이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는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의 의지대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는 굉장히 온순한 존재이며 지금까지의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공격하거나 적대심을 드러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도 하며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아몬드 워터와 기타 보급품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며 다른 엔티티 혹은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아 다른 엔티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높은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시야 또한 굉장히 넓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에서 15cm 정도의 크기의 원 모양,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모든 물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는 백룸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가이드를 처음 목격한 것은 레벨 4였으며 그곳을 방황하던 생존자들을 보급품이 있는 상자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레벨에서 발견되지만 레벨 -0, 4, 6, 16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됩니다.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와 조우한 어느 생존자가 자신의 노트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였지? 마치 요정처럼 빛나는 거였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슬 같은 게 나타났다. 이곳으로 온 이후로 무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처음이었다. 그것은 나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본 것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들은 그냥 내가 헛것을 본 거라고 했다. 나는 그게 헛것이 아니라는 거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뭐라고는 설명할 수도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아마도 천사? 그들이 무엇이든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 이 노트는 레벨 2에서 발견되었고 레벨 2에서 일어난 일들인지 이전의 레벨에서 겪은 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룸 내에서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저런 반응은 당연할 것입니다.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를 만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레벨 16까지 소개해드리며 몇 가지의 수수께끼 레벨들과 서브 레벨들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엔티티를 처음 만나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엔티티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엔티티 35 라이트 가이드가 유일무이하게 우리를 돕는 엔티티일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엔티티를 다루는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백룸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을 엔티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을 부르는 호칭은 엔티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티티라고 부르던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엔티티들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생명체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백룸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엔티티 42 메모리웜. 메모리웜을 직역하면 기억벌레라는 뜻을 가진 개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큰 크기의 애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정말 징그러운 벌레입니다. 메모리웜은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웜에 의해서 엔티티9 페이슬링의 한 종류이자 페이슬링의 개체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메모리 페이슬링, 엔티티 59 스플랫, 그리고 뒤에서 소개해드릴 엔티티 43 웜링이 탐사했습니다. 엔티티 42 메모리웜이 언제부터 백룸에 존재했었는지, 주로 서식하는 레벨이 어디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웜의 영향을 받기도 전에 이 개체가 근처에 있기만 해도 생존자들은 갑작스런 그리고 현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메모리웜의 외피는 굉장히 두껍고 거칠지만 우리가 아는 애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가능할 정도로 유연합니다. 이빨은 위장까지 이어지면서 나선 구조로 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메모리웜의 움직임은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칠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메모리웜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입의 반대편에는 항문과 비슷한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여 배설을 하며 생식기관도 이쪽에 있습니다. 메모리웜에게 먹혀진 인간은 새로운 엔티티의 한 개체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엔티티들은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과 지각 능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인간이 통째로 먹혀 변형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모리웜의 수많은 이빨로 산산이 분해되어 인간의 형태는 없습니다. 여튼 앞에서도 말했지만 메모리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개체들은 엔티티9 페이슬링의 메모리 페이슬링, 엔티티 59 스플랫, 엔티티 43 웜링이 있습니다. 메모리웜은 이름에 걸맞게 환각을 이용하여 먹이를 제압하는데요. 단순한 환각이 아닌 대상의 기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환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집에 있다고 믿게 한다거나, 메모리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거나, 아름다운 추억 속에 있다고 믿게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환각이 보여지던 메모리엄의 능력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우리를 먹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리엄의 이 엄청난 환각 능력은 생각 외로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백룸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몬드 워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메모리엄의 환각 능력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꼭 마시는 것만이 아닌 신체에 묻히거나 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생존자는 메모리엄을 마주했고 환각에 빠져 있어 죽을 뻔했지만 우연히 천장에서 떨어진 아몬드 워터 몇 방울이 얼굴에 맞았고 가까스로 환각에서 벗어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생존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메모리엄이 환각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 자체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엔티티 43 웜링. 웜링은 레벨 0, 3, 140, 300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백룸의 엔티티들은 모든 레벨에서 서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전형적인 크기의 웜링입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그냥 벌레라고 불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엔티티인데요. 하지만 사진에 나온 크기는 전형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더 큰 개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벌레라고 치부하는 것과는 달리 웜링에게 물리면 우리의 기억의 일부를 제거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이 지워진지도 모르는 것이죠.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다른 개체들보다 위험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웜링은 호랑이벌레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인두가 있는 곳에 작은 독주머니가 있어서 정상적인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 대신 사람의 기억을 먹습니다. 웜링에게 물리면 기억이 사라지는 게 웜링이 먹어치우기 때문이죠. 이들의 수명은 최대 8개월로 추정하고 있으며 충분한 양의 기억을 먹지 못하면 쪼그라들어 죽어버립니다. 웜링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3마리에서 8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다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둥지를 만들고 번식하기 위해서 벽 사이나 시체에 숨어서 삽니다. 웜링의 첫 발견은 레벨 389에서 발견되었으며 에미즈에서 알게 된 것은 신원 미상의 무장인원들이 레벨 0을 습격해서 여러 벽을 부수고 뚫었을 때 웜링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장단체들이 오브젝트 11 메모리 주스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브젝트 11 메모리 주스는 비밀리에 거래되는 마약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작은 병에 든 메모리 주스가 아몬드 워터 20병과 거래할 수 있는 양이죠. 으깬 웜링을 물이나 아몬드 워터에 끓여서 만드는 아주 간단한 액체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안정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만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제대로 생산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1인분을 만들기 위해서 웜링 약 4마리에서 6마리를 으깨야 하고 4온스의 물이나 아몬드 워터와 끓일 수 있는 용기, 찌꺼기를 거를 수 있는 채로 사용하기 위한 첩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스트레스 감소와 진정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현기증, 무기력함 등의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제대로 제조하지 않은 메모리 주스를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지만 금단 현상을 줄일 수 있는데 결국 거의 끓이지 않은 원액과 비슷한 메모리 주스를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걷고 숨쉬고 먹기만 하는
좀비와 비슷한 상태가 되며 이 상태가 되면 몇 시간 안에 엔티티 15 레츠로 변해버립니다. 살아있는 웜링을 통째로 먹어버려도 동일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엔티티 40이 메모리웜을 마주한다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십시오. 메모리웜에 의해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든다거나 변화가 생긴다면 바로 아몬드 워터를 섭취하십시오. 절대로 메모리웜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환각, 환상 속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갑자기 환각이나 환상이 보이거나 편안한 마음이 든다면 주변을 탐색하십시오. 엔티티 43 웜링이 보이는 둥지를 짓밟아 버리십시오. 백룸을 돌아다닐 때는 항상 보호신발을 착용하십시오. 보호신발이 없다면 천이나 옷 같은 것들로 발을 감싸십시오. 웜링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웜링을 먹지 마십시오. 환상을 보여주며 자신의 먹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소화가 다 끝나게 된다면 다른 개체의 엔티티로 변하게 만드는 엔티티. 지렁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물리면 기억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엔티티를 이용해 마약과 같은 주스를 만드는, 심지어 잘못 먹게 되면 엔티티로 변하게 되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 중에서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아몬드 워터와 동일하게 메모리 주스도 제가 어렵게 공수했는데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입니다. 여러분은 엔티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괴생명체, 아니면 자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엔티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괴생명체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에선 엔티티와 오브젝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엔티티 오클럼프, 무리, 무더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왜 클럼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알 수 있죠. 클럼프는 빠른 속도와 엄청난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람의 팔다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엔티티입니다. 대부분의 레벨에서 서식하지만 특히 레벨 2, 3에서 주로 서식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덩치에 맞지 않는 굉장히 비좁은 공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클럼프에 달려있는 팔과 다리는 각각 길이와 근육 구조가 다 다릅니다. 이 특이한 구조는 클럼프가 움직이는데 밀접한 영향을 주며 수많은 팔과 다리로 바닥을 쓸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수많은 팔, 다리 사이로 눈과 귀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클럼프의 피부는 굉장히 건조한 상태라고 하며 뼈의 강도 또한 매우 약해서 굉장히 쉽게 부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거나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클럼프는 항상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먹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먹이를 향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요. 8피트 이내에 먹잇감이 들어오면 가장 긴 팔, 다리를 뻗어 먹이를 붙잡아 버립니다. 이 개체들의 팔, 다리 중 가장 긴 것은 8에서 10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붙잡은 먹이를 자신에게 가져와 중앙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들로 가득 찬 입을 드러내고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을 즉시 공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클럼프를 먼저 자극하지 않는 이상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며 그대로 굶어 죽는 이상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엘리엇 윈스턴이라는 생존자가 엔티티십 스킨스틸러에게 도망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럼프의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클럼프의 첫 발견이었습니다. 백룸에서 발견한 굉장히 오래된 두루마리에서도 클럼프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백룸에 존재했었던 것 같고 이 두루마리에서는 영원한 팔다리를 가진 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럼프는 확실한 대처 방법이 존재하는 엔티티인데요. 오브젝트 24 월마스크라는 가면의 한 종류를 쓰고 클럼프를 마주한다면 클럼프는 공포를 느끼며 재빨리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오브젝트 24 월마스크는 백룸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오브젝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오브젝트인데요. 가면을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이 가면을 본다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상 특정 레벨들의 벽이 붙어있고 레벨 0, 68, 74, 177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가면들이 있으며 자신의 얼굴 크기에 비해서 크거나 작아 보여도 막상 착용을 하게 되면 딱 맞을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가면은 벽에 붙어있는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외 없이 생존자들의 시체와 함께 발견되는 게 문제죠.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의자나 책상 위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하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가면이 보일 텐데 그 가면을 본 자들마다 이끌리는 가면이 한 가지 있을 것이며 이 가면을 착용하는 순간 갑자기 다른 생존자든 엔티티든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합니다. 가면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추후 월마스크를 다루는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엔티티 오 클럼프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인 만큼 클럼프에게 효력이 있는 가면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니마스크라는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본의 오니의 모습을 한 가면입니다. 이 가면을 착용하게 되면 매우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가면을 쓰게 되면 선행보다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찾아 죽인다고 합니다. 월마스크를 쓴 사람, 특히 오니 가면을 보면 클럼프가 왜 도망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도망가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클럼프가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굶어 죽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클럼프의 목격 횟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굶어 죽음에도 인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목격 횟수가 점점 감소한다. 엔티티가 저런 이상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백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클럼프라는 개체에 한정된 이상현상일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